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따른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팔려고 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엔 실거주 의무를 2년까지 유예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이란 일부 지적도 피하면서 세입자 때문에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시장에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9일 종료됩니다.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으셨네.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과 실입주까지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갈아타기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증가한 송파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전세 낀 매물에 대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은 물건들도 아무래도 자금 마련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중에 좀 급매물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셔라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출 규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실제 수요들의 그런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지금처럼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갈등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되 대신 준비 작업은 선거 전부터 하자고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결국 6.3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합당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합당에 대한 준비는 선거 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합당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민주당 당원,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최고위가 열리기 전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친명계로 합당 반대파였던 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통합추진기구를 제안하는 내용이 이번 주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 또 국무총리와 합당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정황을 적은 겁니다. 당무위원회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 혹시 김인석 총리나 그리고 수석님이 오늘 하시나 이런 게 있었는지 13일이라는 시한을 제시했던 조국혁신당은 예상보다 빨리 날라온 민주당의 통지에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년엔 490명을 늘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더 늘려서
모두 3,300여 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기존 의대 증원부는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게 되는데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올해보다 490명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5년간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평균 668명씩 단기적으로 증원되는 겁니다.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씩 늘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될 2030년 이후에는 각각 100명씩 200명이 더 추가됩니다. 보정심은 2037년 부족한 의사 인력을 4,724명으로 결론 내렸고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를 제외해도 연간 800여 명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증원 규모는 이보다 적게 결정된 겁니다.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좀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2사 2호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도 설정했습니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국립대 의대 3곳은 증원 상한을 100%로 50명 이상인 국립대는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립대는 50명 미만은 30%, 50명 이상은 20%를 증원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기존 의대 증원부는 모두 비서울권 의대 32곳에서 지역의사로 선발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별 구체적인 정원을 4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이를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정보 유출의 책임이 쿠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에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쿠팡에 접속해 가입자 정보 중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물건을 배송받을 때 필요한 정보들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 현관이 있으면 비밀번호까지 나옵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물건을 보낸 적이 있다면 그 상대 정보도 똑같이 나옵니다. 쿠팡에서 퇴사한 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페이지를 무려 1억 4천만 번 넘게 조회해 3,367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재직 때 보안인증 업무를 할 당시 보관했던 서명키를 퇴직하며 가지고 나갔고 이걸로 위조 전자출입증을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개인정보 수집에 나선 건 아닙니다. 들고 나온 열쇠로 문이 열리나 작년 1월 테스트했고 문이 열리자 4월부터 7달 동안 2,300여 개 IP로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테스트부터 실전까지 11달 동안 한 번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변조한 전자출입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현직 직원 노트북에서도 전자출입증을 만드는 전자키가 나올 정도로 보안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2차 피해나 결제 정보 유출은 추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빼낸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지만 기록이 지워져 실제 전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못 박은 만큼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쿠팡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감안하면 9천억 원대 과징금까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